이번 시간에는 우리 병행 수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개 이제 트랜잭션들을 동시에 이제 처리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병행 수행 그렇게 이제 불렀죠. 그때 이제 병행 수행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요. 우리가 이제 병행 수행을 할 때 병행 제어를 하지 않고 병행 제어를 안 하고 우리가 이제 트랜잭션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동시에 접근하게 그렇게 이제 허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보게 되면 갱신 분실이다. 그리고 비완료 의존성이다. 그리고 모순성이다. 그리고 연쇄복귀다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을 해요. 얘는 이제 우리가 병행 수행을 할 때 병행 제어를 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요. 그러면 갱신 분실이 뭔지, 비완료 의존성이 뭔지, 모순성이 뭔지, 연쇄복귀가 뭔지 이런 것들 이제 하나씩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우리 갱신 분실이요. 얘는 두 개 이상의 이제 트랜잭션들이 같은 자료를 이제 공유해서 갱신을 하고자 했을 때 그때 갱신 결과의 일부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이제 갱신 분실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A라는 데이터가 하나가 있어요. 이 A라는 그 데이터에는 실제 값으로 이제 100이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T1이라는 이 트랜잭션이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이제 트랜잭션이 우리가 실행을 시킬 때 그때 순서대로 맨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까지 순서대로 이제 한 줄씩 한 줄씩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되겠죠. 근데 이 T1이라는 이 트랜잭션만 A라는 그 데이터를 이제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병행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트랜잭션에서도 이 A의 값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고요. 그때 T2라는 이 트랜잭션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수행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리드 A에서 A라는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을 이제 읽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0이라는 그 값을 맨 처음에 이제 읽어와요. 읽어오고 나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A 플러스 100을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던 그 값이 이제 100이니까 여기다가 100에다가 이제 100을 더해주면 이제 200이 되겠죠. 그 200이라는 걸 이제 A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하면 이제 A라는 곳에는 200이라는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계산하고 있을 때 T2라는 이 트랜잭션에서 리드 A에서 A의 값을 이제 읽어왔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100이라는 그 값을 이제 읽어오겠죠. 왜? 여기서 T1이라는 이 트랜잭션에서 이렇게 이제 계산한 그 결과값을 아직 업데이트를 아직 안 했다고요. 안 한 그 상태에서 T2라는 이 트랜잭션에서 이제 A의 값을 이제 읽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또 100이라는 그 값을 이제 읽어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번에는 A라는 그 데이터 값에다가 200을 이제 더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 값은 이제 300하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될 때 이 T1이라는 이 트랜잭션에서 A의 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했다고요. 그러면 이 A라는 그 데이터에는 100이라는 그 값이 이제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이곳에 이제 T1이라는 그 트랜잭션에서 업데이트한 그 A의 값 200이라는 그 값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근데 T2라는 이 트랜잭션에서 그 A의 값 200을 이제 더해서 이제 300이라는 그 값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 밑에서 이제 업데이트 A라고 해서 A의 값을 이제 업데이트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A라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값은 이제 200을 가지고 있다가 200이 이제 없어지고 이곳에 이제 300이라는 그 값을 이제 갖겠죠. 그러면 T1에서 이제 업데이트한 갱신한 그 데이터요. 이 200이라는 값은 바로 그냥 없어진다고요. 이렇게 두 개 이상의 그 트랜잭션이 같은 자료를 이제 공유해서 갱신할 때 그 갱신의 결과의 일부가 없어지는 그 현상이요. T1이 업데이트한 요 200은 없어졌다고요. 그때 A라는 이곳에는 어떤 값만 기억하고 있다? T2에서 트랜잭션 두 번째 거에서 갱신한 그 값만 기억을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갱신 결과의 이제 일부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갱신 분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이 T1은 이 T2가 뭐라고 있는지 이 T2는 T1이 뭐라고 있는지 서로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같은 자료를 동시에 이제 공유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데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갱신 분실 그렇게 이제 부르더라. 그 다음에 이제 비완료 의존성이요. 비완료 의존성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자, 예를 들어서 먼저 좀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A라는 그 데이터에는 100이라는 이런 값이 이제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T1이라는 트랜잭션이 이제 실행이 돼요. 그리고 T2라는 그 트랜잭션도 이제 같이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시간상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먼저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처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T1이라는 그 트랜잭션에서 이제 리드 A에서 A의 값을 읽어와라. 그럼 100이라는 값을 요 값을 이제 읽어올 거예요. 읽어와서 그 밑에서 이제 A에다가 이제 100을 더해주래요. 그러면 A의 값은 원래 100이었으니까 거기다 이제 100을 더하게 되면 이제 200, 200하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고, 그 200이라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놓은 그 값을 업데이트 A 해서 업데이트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A의 값은 이제 100이 아니라 100이 없어지고 이제 200이라는 값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때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해놓고 계속해서 이 T1은 뭔가를 이제 계속해서 처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T2라는 이 트랜잭션에서 리드 A에서 A의 값을 이제 읽어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A에는 200이라는 이 값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200을 이제 읽어오겠죠. 해서 200을 읽어와서 여기다가 이제 200이라는 그 값을 더 더해달라. 그러면 이제 A의 값은 이제 400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T2라는 이 트랜잭션도 뭔가를 이제 계속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T1이라는 이 트랜잭션에서 중간에 이제 뭔가 실행을 하다가 뭔가 이제 잘못됐나 봐요. 잘못해서 여기서 이제 롤백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이제 롤백을 땅 하고 이제 시키는 순간 이 T1이라는 이 트랜잭션이 실행했던 거 모두 다 이제 다 취소를 해버리고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죠. 그러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면 A라는 이곳에는 이제 100으로 이제 다시 원래 데이터 값으로 이제 회복을 할 거라고요. 근데 이 T2 입장에서는 T1이 이걸 이제 롤백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야 몰라? 모른다고요. 모른 채로 그냥 계속해서 뭔가 이제 작업을 또 한다고요. 그러면 이 T2에서 이제 가져온 그 리드 A에서 가지고 온 그 값은 T1에서 이제 잘못 계산한 그 값을 이제 가지고 온 거라고요. 해서 이 T2 입장에서 보게 되면 T1에서 이제 잘못 수행한 그 결과를 이제 가지고 왔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거를 보고 이제 더러운 값을 이제 읽어왔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티 리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비완료 의존성이라는 거는 하나의 이제 트랜잭션 수행이 실패가 된 후에 회복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롤백하기 전에 다른 트랜잭션이 실패한 그 갱신의 결과를 참조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이제 비완료 의존성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비완료 의존성을 보고 임시 갱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순성이요. 모순성이 뭔지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의 값은 이제 100이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고 B에는 지금 200이라는 그 값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T1이라는 이 트랜잭션이 있고 T2라는 이 트랜잭션이 있어요. 그때 이제 T1이라는 이 트랜잭션은 이 트랜잭션이 이제 시작될 때 그때 A의 값과 이제 B의 값을 보니까 A에는 이제 100이 들어 있고 B에는 이제 200이 들어 있거든요. 해서 요 100과 200이라는 그 값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야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00하고 200이라는 이 두 개 값을 이제 가지고 와서 작업할 그 예정이었습니다. 해서 맨 처음에 이제 리드 A에서 A의 값을 먼저 읽어와요. 그러면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제 여기다 이제 100을 더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A의 값은 이제 200이라는 그 값을 이제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업데이트 A라고 해서 이제 A의 값을 이제 갱신합니다. 그러면 A의 값은 이제 더 이상 100이 아니라 이제 200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T1이 요 이제 세 줄 이제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T2라는 이 트랜잭션에서 이제 B의 값을 이제 읽어와요. B의 값은 지금 현재 200이니까 200이라는 그 값을 읽어올 거고, 그 다음에 B는 B 플러스 200이다 해서 B가 가지고 있던 그 값에다가 이제 200을 더해줘라. 그거죠. 그럼 이제 400이라는 그 값이 이제 만들어질 거고, 그 400이라는 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B라는 곳에는 더 이상 이제 200이 들어있지 않고 이제 400이 들어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T2라는 그 트랜잭션이 전부 다 이제 수행이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T1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리드 B에서 B의 값을 이제 읽어왔어요. B의 값을 이제 읽어오게 되면 그때 B의 값은 얼마다? 400이다. 그러면 400이라는 그 값을 읽어오고 그때 그 B의 값에다가 200을 더해줘라. 그럼 이제 600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고 업데이트 B에서 이제 B의 값은 이제 600이 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 T1의 계획은 뭐였어요?
A의 값이 맨 처음에 트랜잭션 얘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그때 A의 값은 100이었고 B의 값은 200이었거든요. 해서 100과 200이라는 값을 읽어와서 작업을 해야지.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A의 값을 이제 정상적으로 읽어와서 작업을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B의 값 200이라는 이 값을 읽어와서 작업해야지.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T2라는 이 트랜잭션 때문에 B의 값이 이제 변경이 됐다고요. 그러면 원래 계획과는 이제 맞지가 않죠. 얘는 원래 A의 값은 이제 100이다, B의 값은 200이다 해서 B의 값 200을 이제 읽어오는 게 목적이었어요. 200이라는 이 값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이제 처리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처리하는데 그 사이에 T2라는 이 트랜잭션에서 이제 B의 값을 이제 변경을 시켰다고요. 해서 얘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때 이제 400이라는 값을 가져다가 이제 작업을 한 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이제 트랜잭션이 병행 수행될 때 원치 않는 그런 자료를 이용하는 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모순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 T1이라는 이 트랜잭션의 원래 목적은 뭐였다? A의 값 100과 그 다음에 B의 값 200이라는 그 값을 읽어다가 작업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T2라는 이 두 번째 트랜잭션 때문에 B의 값이 밖에서 400이라는 값을 가져다가 작업을 수행을 했다고요. 이렇게 원치 않는 그런 자료를 이용해서 처리되는 그런 문제가 우리 모순성이요. 해서 얘를 이제 다른 말로 불일치 분석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얘는 이제 처리 과정으로만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 중간에 이제 롤백이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원래 목적과는 다른 그런 이제 원치 않는 그런 자료를 이용한다고요. 그런 게 우리 모순성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쇄복귀요. 연쇄복귀 우리 캐스케이드 롤백이라는 거요. 얘는 이제 뭘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A라는 그 데이터에는 지금 100이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T1이라는 이 트랜잭션이 쭉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T2라는 이 트랜잭션도 이제 뭔가를 이제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겠죠. 그때 이제 A라는 그 데이터 값을 읽어와서 거기다 이제 100을 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A의 값은 이제 100이 아니라 이제 200으로 바뀔 거고 그 200을 이제 업데이트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A의 값은 이제 100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2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T2라는 이 트랜잭션에서 리드 A에서 A의 값을 이제 읽어오겠죠. 그러면 200을 이제 정상적으로 읽어올 거고 그때 A에다가 이제 200을 더해라 라고 해서 이제 400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업데이트 A에서 A의 값을 이제 다시 업데이트를 시켜라. 그렇게 해서 200이라는 그 값이 없어지고 이제 400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T1에서 중간에 이제 연산하다가 뭔가가 잘못됐는지 롤백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처음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겠죠. 그러면 T1이 처음에 이제 A를 읽어올 때 그때 100이라는 값을 읽어왔었잖아요. 해서 처음 상태로 다시 되돌리니까 얘는 이제 다시 원래 상태 100으로 다시 되돌아간다고요. 그러면 T2가 이제 실행시킨 이 작업은 같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연쇄 복귀라는 거는 병행 수행되던 그런 트랜잭션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느 하나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롤백을 시키게 되면 그때 다른 트랜잭션도 함께 롤백되는 같이 이제 롤백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이제 연쇄 복귀, 캐스케이딩 롤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행 수행을 할 때 병행 제어를 하지 않고 트랜잭션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동시에 접근하게끔 그렇게 이제 허용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갱신 분실이다. 그리고 비완료 의존성이다. 모순성이다. 연쇄 복귀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그때 이제 갱신 분실이 뭔지, 비완료 의존성이 뭔지, 그리고 모순성이 뭔지, 그리고 연쇄 복귀가 뭔지 이런 것들 각각 여러분들이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특징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